휘슬이 울리자마자 터져나온 것은 환호가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기묘한 침묵이었습니다. 전반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선수의 첫 터치가 길게 튀어나가는 순간부터 벤치와 관중석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했죠. 대체 왜 저 선수가 이 중요한 매치업에 선발로 이름을 올렸는지,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전부터 쏟아지던 수많은 의문과 불안은 불과 몇 차례의 패스 교환만으로 가장 끔찍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모든 이들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팀의 절대적인 중심축이자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잡아야 할 핵심, 에이스의 출전 여부를 두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감독이 내린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인 선발 기용이었거든요. 현지 중계진조차 라인업 카드를 받아들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을 정도로 이 선택은 단순한 로테이션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대가는 킥오프 직후부터 팀 전체의 숨통을 조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전술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전부터 상대의 취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완벽하게 간파하고 들어온 상태였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콜로라도의 전방 공격진 3명이 일제히 달려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밀어내고 선발 라인업 한 자리를 꿰찬 바로 그 선수의 발밑이었거든요. 공이 그의 발에 닿는 순간 콜로라도의 압박 트랩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거침없이 조여들었습니다. 공을 다루는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컨디션과 멘털을 가진 선수라면 가볍게 원터치로 풀어나오거나 반대편 빈 공간으로 전환 패스를 뿌려줬어야 할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증명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이 발목을 통나무처럼 굳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공을 한 번 더 접으려다 스텝이 꼬였고 콜로라도 미드필더의 거친 어깨 싸움 한 번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공이 소유권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입에서 얕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한 턴오버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볼터치 미스는 팀 전체의 수비 라인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었거든요. 공격을 위해 전진해 있던 좌우 풀백들은 급하게 후진 기어를 넣어야 했고 중앙 미드필더들은 커버를 위해 비정상적인 동선으로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불안한 발끝 때문에 필드 위에 선 11명 전체의 리듬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기 시작한 셈이었죠. 벤치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던 코칭 스태프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감독 역시 턱을 괴며 초조하게 그라운드를 응시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선수가 넓은 활동량과 저돌적인 돌파로 콜로라도의 측면 수비를 허물어뜨리고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해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치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팀의 템포는 멈춰섰고 그가 수비로 전환할 때마다 상대에게 광활한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콜로라도 벤치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 감독은 테크니컬 에어리어 끝까지 걸어 나와 손짓으로 집요하게 한쪽 측면만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다. 계속해서 저 선수를 물고 늘어져라 라는 메시지가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피치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죠. 콜로라도의 윙어와 풀백은 작정한 듯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그 선수가 지키고 있어야 할 공간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가담 타이밍은 한 박자씩 늦었고 압박의 각도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반 5분이 넘어가는 시점, 경기는 이미 LAFC가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 자체는 비슷해 보였을지 몰라도 공을 쥐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해야 하는 센터백들은 그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패스를 주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을 몇 분 만에 피치 위의 동료들이 본능적으로 체감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손흥민 같은 정상급 클래스의 선수가 버티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 수비 라인은 결코 하프라인 위로 함부로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공을 잡았을 때 수비 한두 명쯤은 가볍게 벗겨내는 탈압박 능력, 뒷공간을 향해 언제든 찔러 들어갈 수 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시야가 존재하기에
상대는 라인을 내리고 웅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팀 전체에 주어지는 공간의 여유가 차원이 달랐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피치 위에 서 있는 선수는 상대에게 그 어떤 위협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콜로라도 수비수들에게 저 선수는 압박만 강하게 들어가면 알아서 자멸한다는 자신감만 심어주고 있었죠. 공을 받기 전 주위를 둘러보는 숄더 체크는 실종되었고 시선은 오직 발밑의 공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당연히 패스길은 보이지 않았고 무리하게 드리블을 치다가 상대 발에 걸려 넘어지며 심판을 향해 억울하다는 제스처만 취할 뿐이었습니다. 전반 10분, 경기장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답답함을 참지 못한 팬들의 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팀의 공격 전개는 번번이 그의 위치에서 맥없이 끊겼고 콜로라도는 공을 탈취하자마자 곧바로 번개 같은 역습으로 LAFC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미 전반 초반에 스코어가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던 파국의 전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4분경 콜로라도가 자기 진영에서부터 길게 찔러준 롱패스 하나가 LAFC의 측면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나 측면 자원이 미리 위치를 선점하고 커버를 들어가 안전하게 걷어내거나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내줬어야 할 공이었죠. 하지만 문제의 그 선수는 여기서 또다시 최악의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자신이 뚫린 자리를 만회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전력 질주로 박스 안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정작 자신의 몸 상태와 공의 궤적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채 무작정 슬라이딩을 시도한 겁니다. 골키퍼는 이미 각도를 좁히며 공을 완벽하게 잡아내기 위해 손을 뻗고 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골키퍼의 내가 처리한다는 다급한 외침이 그라운드에 울려 퍼졌지만 눈에 핏발이 선채 달려들던 그 선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걷어내려던 그의 축구와 안쪽에 빗맞은 공은 골키퍼의 키를 절묘하게 넘기며 그대로 LAFC의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고도 처참한 자책골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대 공격수도 만들어내기 힘든 기막힌 각도로 자신의 골망을 직접 흔들어버린 겁니다. 골망이 출렁이는 순간 스타디움 전체에 차가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공을 쳐다보던 골키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잔디 위에 주저앉았고 자책골을 넣은 선수는 머리를 감싸 쥔 채 피치 위에 엎드려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일제히 벤치를 비췄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할 말을 잃은 채 마른 세수를 했고 벤치에 앉아있던 동료 선수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실점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인 패착과 잘못된 선수 기용이 빚어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죠. 대체 왜 검증된 에이스를 두고 이런 불안한 카드를 선발로 내세웠는가. 그 자책골 하나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비판과 불만이 일순간에 활화산처럼 폭발해버린 겁니다. 실점 직후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고 피치 위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멘털을 다잡고 기본에 충실하며 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어떻게든 자신의 발로 만회하겠다는 헛된 영웅 심리와 조급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점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그의 플레이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해졌습니다. 공을 잡으면 주변 동료들의 위치는 전혀 보지 않은 채 무모한 단독 돌파만을 고집했습니다. 콜로라도 수비수 3명이 벽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좁은 틈으로 무작정 공을 치고 들어가다 어김없이 공을 빼앗겼죠. 공을 빼앗기면 파울이라도 해서 끊어야 하는데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상대의 역습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전반 18분, 또다시 치명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동료 미드필더가 안전하게 뒤로 돌리려던 백패스를 그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건드리며 완벽한 패스미스로 둔갑시켰습니다. 콜로라도의 미드필더가 이를 가로채 전방으로 다이렉트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고 LAFC의 수비 라인은 또다시 허둥지둥 뒤로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팀의 조직력은 이미 모래성처럼 바스러진 상태였습니다. 한 선수가 계속해서 폭탄 같은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 다른 10명의 선수들까지 덩달아 긴장하고 위축되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기초적인 패스 미스를 연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팀 스포츠이기에 피치 위에 단 하나의 불안 요소만 존재해도 그 균열이 팀 전체로 전염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선발 출전한 그 선수가 서 있었던 것이죠. 콜로라도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칠 팀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골을 확인한 콜로라도 선수들은 더욱 거세게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LAFC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빌드업이 시작되는 지점마다 강하게 몸을 부딪히며 소유권을 가져왔고 피치 위의 주도권을 100%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가 전반 22분을 가리키던 순간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중들을 경악에 빠뜨린 두 번째 참사가 터져나왔습니다. LAFC의 페널티 박스 아크 정면.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도 전에 콜로라도의 컷백 패스가 날카롭게 박스 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앙 수비수가 걷어내려던 공이 빗맞으며 공중에 높게 떴고 이 낙하 지점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그 문제의 선수였습니다. 가슴 트래핑으로 침착하게 떨궈놓거나 머리로 안전하게 라인 밖으로 걷어내기만 해도 되는 평범한 공중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멘털이 완전히 붕괴된 그 선수는 공의 낙하 지점을 완전히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껑충 뛰어올랐지만 머리에 공이 닿지 않았고 등 뒤에서 침투하던 콜로라도 공격수의 발 앞에 정확하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떠먹여준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콜로라도 공격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같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 하프발리 슛으로 골망을 찢어 놓았습니다. 전반 22분 만에 스코어는 0대2점, 불과 22분 만에 팀이 완전히 괴멸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첫 번째 자책골에 이어 두 번째 실점의 결정적인 빌미까지 완벽하게 제공한 원맨쇼였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LAFC의 벤치는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감독은 들고 있던 작전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관중석에서는 참다 못한 팬들의 거대한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저 선수를 왜 선발로 쓴 거냐? 지금 당장 교체해라 라는 분노의 참 목소리들이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2분 만에 경기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그 누구도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피치 위에 서 있던 문제의 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와 자책도 이미 벌어진 참사를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플레이 두 번으로 팀은 22분 만에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고 전술이고 계획이고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셈이 되었으니까요. 중계 화면은 연신 벤치와 피치를 번갈아 비췄습니다. 특히 벤치에 앉아 이 모든 참극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선수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하고 증명해온 진짜 에이스를 배제한 채 감행했던 무리한 선발 기용의 결과가 이토록 처참하고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축구에서 선발 라인업이란 단순히 경기 시작을 함께하는 11명의 명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독이 팀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한 주 동안 준비해온 전술의 뼈대이며 승리를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날 LAFC가 보여준 선발 선택은 전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한 오판이었음이 불과 22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같은 클래스의 선수가 피치 위에 존재할 때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 즉 수비진을 끌어당기는 중력,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단 한 번의 번뜩임으로 판을 뒤흔드는 해결사 본능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역설적이게도 그 선수가 자멸하는 22분 동안 뼈저리게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감독은 전반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인 조기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몸을 풀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벤치에 있던 자원이 급하게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22분 만에 자멸해버린 팀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는 뒤늦은 발악이었지만 이미 깨져버린 흐름과 땅에 떨어진 사기를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전반 25분이 채 되기 전 전광판의 교체 번호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번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문제의 그 선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가장 굴욕적이라는 전반전 조기 강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치라인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것은 격려의 박수가 아닌 홈팬들의 냉담한 야유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터치라인을 빠져나와 벤치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감독은 그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벤치에 앉은 동료들 역시 그저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22분 동안 피치 위에서 벌어진 자책골 원맨쇼와 연이은 치명적 실책들은 단순한 한 선수의 부진을 넘어 팀 전체의 시스템과 라인업 선택의 근본적인 실패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미 승부의 추는 콜로라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22분 만에 2골을 헌납하며 멘털이 붕괴된 팀이 다시 일어서기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필드 위에 남겨진 10명의 선수들은 허탈감과 피로감 속에서 어떻게든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축구계에 아주 잔인하지만 명확한 교훈을 하나 남겼습니다. 클래스는 결코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욕심과 오판이 불러오는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다는 사실 말이죠. 22분 만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LAFC의 초유의 사태는 왜 진짜 에이스가 피치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를 그 어떤 화려한 설명보다도 뼈아프게 웅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남겨진 0대1라는 스코어와 터치라인 밖으로 쓸쓸히 사라진 한 선수의 뒷모습 위로 경기장에 거센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모두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끝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 그 선수를 선발로 썼던 것일까요? 그 무모했던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도 쓰라리고 참담했습니다.